이 바로크 미술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상징계를 뚫고 나오는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르네상스 건축은 우리 대표적인 건축이 이제 성 베드로 이제 대성당 같은 경우인데 대칭과 균형, 원형과 아치 그리고 도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크 건축은 이러한 르네상스적인 건축의 깝깝함을 벗어나 가지고 아폴론적인 걸 벗어나 가지고 비대칭과 움직임을 강조해요. 과장된 장식과 화려함을 이야기하죠. 루이 14세가 만들었던 베르사유 궁전이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트레비 분수가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르네상스적인 건축은 어떻게 보면은 상징계적인 건축이고 바로크적인 건축은 이 상징계를 뚫고 나오는 실제계의 편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크 락강의 이제 세 가지 그 질서를 이야기하죠. 실제계와 상상계와 상징계를 이야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실제계는 무의식의 차원, 혼돈과 언어 이전, 쥐상스 향락의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산에 이제 마그마, 용암이 부글부글 끓죠. 부글부글 끓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용암이 끓다가 나중에 폭발해요. 그리고 쫙 터져 나오면서 대기의 공기가 만나서 용암이 굳어지겠죠. 이 굳어지면서 파랗게 바뀌는 부분, 요게 상징계를 만난 겁니다. 의식의 차원, 질서의 차원, 언어의 차원, 규범의 차원.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정신병리하고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정신병은 신경증과 도착증, 정신병 세 가지가 있어요. 신경증은 뭐냐면 상징계가 너무 억압해요. 이 상징계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질서,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권위.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아버지의 금지 명령을 만나면 애가 움츠러드는 거죠. 강박증이 생깁니다. 혹은 강박증이 생기다가 참다 못해가지고 삐져나와요. 여기 이제 빨간 작은 점들이 많고 히스테리인데 상징계를 뚫고 나오는 변형이 바로크적인 예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계의 편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착증이라는 게 있어요. 세디즘이나 마조이즘처럼 이 상징계가 덜 형성됐기 때문에 상상적인 법을 만들어요. 이 상상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저는 이제 어머니의 치맛자락이라 볼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상징계는 아버지 이름 때문에 금지 명령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상상적인 법을 만들어서 데이즈즘이나 마조이즘으로 빠지거나 노출증이나 간음증으로 어머니를 소환하거나 혹은 어머니 대신 특정한 물건에 빠지거나 페티시즘이 마찬가지. 상징계가 덜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징계가 아예 형성되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신병. 그래서 하나에 몰두하는 편집증, 여러 가지 이제 한목이 다 분열을 해버리는 분열증, 그리고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징계의 억압이 너무 심하면 부모의 자녀 살해가 이루어집니다. 영화 올빼미의 인조가 소현세자를, 영화 사도에서 영조가 사도세자를, 이게 이제 상징계를 억압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세월호라든지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기성세대가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부모의 자녀 세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는, 우리의 문명은 상징계 해체로 가야 돼요. 부친 사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나오는 이 오이디푸스처럼 부친 사례를 통해 가지고 다음 세대가 앞선 세대를 밀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상징계가 나쁘지만은 않아요. 상징계를 잘 극복하게 되면은 성숙하게 되죠. 그래서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보면 센도 숫자 1000이고 치히로도 1000을 뜻합니다. 우리말로 이제 천길, 만길, 낭떠러지 할 때 그 조금 그냥 단순한 숫자 1000보다는 조금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치히로라는 이름인데, 자, 이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디에서 잃어버리죠? 마녀 유바바의 온천장에서 이름을 잃어버리고 다시 이름을 찾는데 그 찾는 과정 중에 가오나시 신을 만나고 오물 신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어린 아이와 같았던 엄마 치마폭에 빠져 있었던 치로가 성장합니다. 상징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 치면 이제 로드 무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길을 떠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성장했다. 뭐 요런 거, 이런 것들이 로드 무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추가하자면 자크라강의 상상계와 상징계, 실제계, 우리가 직면하는 세 가지 오더, 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상계는 엄마의 치맛자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프로이드의 거울 단계로 모든 것들을 자기화시키는 거죠.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가난아기들은 옆에 아이가 울면 같이 자기도 따라 울어요. 그게 자기인 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거울 단계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볼 수가 있겠죠. 이 스마트폰 하나는 이 엄마의 치맛자락입니다. 이 안에 이제 숨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아버지의 금지 명령인 상징계를 만나게 돼요. 언어 질서, 사회 규범. 그리고 실제계는 또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마그마 비유하고 조금 다른데, 락강이 실제계를 계속해서 변동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칸트 위드 사드라는 논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칸트는 도덕 철학이고 사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도덕 해체겠죠. 그래서 엄마 치맛자락은 도덕 해체, 아버지의 금지 명령은 도덕적인 것.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엄마의 치맛자락과 아빠의 금지 명령을 같이 매 순간 경험해.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이제 모세상이 바로 그런데, 모세가 들고 있는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돌판을 꽉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징 체계가 강압적인 거죠. 강박증이 됩니다. 만약에 이 십계명을 놓아버리면 뭐예요? 엄마 치맛자락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근데 꽉 잡은 것도 아니고 놓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실제계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로 치면은 상상계는 쾌락의 원칙, 밤의 원칙이고, 상징계는 현실의 원칙, 낮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인생은 밤과 낮이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걸 이제 실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거는 좀 쉽진 않아요. 락강도 자꾸 바꿨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보면은 트루먼이 어떻게 보면은 상징 체계라는 거대한 스튜디오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이게 상징 체계입니다. 그러나 영화에 보면은 앞장면에 하늘에서 조명이 하나 떨어져요. 트루먼이 그걸 주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 버리죠. 거기 보면 이제 별 몇 호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계 균열입니다. 실제계 균열. 그러니까 이게 스튜디오가 아니라는 말이죠. 어, 자, 뭐죠? 매트릭스에도 보면은 네오가 실제계로 간 다음에 이제 실제계의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매트릭스에서 네오는 어떻게 해요? 가상공간, 96년 뉴욕이라는 가상공간이라는 상징체계 안에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걸 뽑고 실제계로 오니까 이제 인간은 뭡니까? 기계를 돌리기 위한 에너지로 건전지 역할을 했었던 거고, 뭐 이런 것들. 자,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르네상스 건축과 바로 그 건축을 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